네, 유통과 마케팅에 관한 모든 것 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항상 철저한 방역을 위해 네. 1부에서는 저희가 유통에 대해서 정말 고견을 들었고요. 이제는 2부는 마케팅에 대해서 정말 그 기술장님분들의 소중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기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좀 종류는 좀 어떤 걸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이제 뭐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진짜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마케팅에서 이론으로 따지면 포피라고 하잖아요. 마케팅 이제 STP 포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을 설명을 드리면 뭐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이 STP라고 부르는 거고 포피는 이제 프로덕트, 프로모션, 프라이스, 플레이스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마케팅 그러면 이제 홍보, 뭐 광고, 그러니까 프로모션 이런 쪽을 이제 마케팅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전 대표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드는데 이제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보면은 가격 정책,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근데 거기에 프로모션 붙는 게 뭐 원바 2개 사면 하나 더 드려요. 뭐 이런 정책들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쪽에는 이제 요즘에 다 온라인으로 주로 하니까 뭐 페이스북 마케팅. 뭐 구글 마케팅, 키워드 마케팅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막 광고하는 어드버타이징 쪽 한 영역하고 이제 그 가격을 잘 관리하거나 매니징 해가지고 버는 요 두 가지 영역으로 저는 좀 보이고요. 결국은 이제 그 가격이나 이런 걸 손을 못 댄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모션을 많이 하게 되고 요즘 이커머스에서 모르겠습니다. 뭐 회사마다 좀 다르니까 일관되게 얘기 못 하겠는데 신사업체들 막 치고 들어오고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요새 광고비로 뭐 홍보비 다 포함해서 한 30%? 전체 매출의 한 20% 30%를 쓰시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옛날보다 광고비가 훨씬 지출이 많이 됐고 매상은 올라가기도 하고 유성이 되는데 손익은 무지하게 나빠지는 거죠. 광고비를 훨씬 많이 쓰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이거 왜 하세요? 그랬더니 이게 매출이 꺾이면 은행 대출이 줄어버리면 유통에서 이제 돈이거든요. 돈이 그러니까 사입해가지고 돌려주고 이게 안 되니까 회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광고비를 막 미친 듯이 쓰고 있어서 뭐 요즘에 시장의 가장 위너는 유튜브랑 페이스북이라는 이런 웃지 못할 얘기를 뭐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홍보 되게 중요한데 그만큼에 비해서 가격이나 약간 그 어떤 제품의 프로모션 관점에서 뭔가 고민하는 건 덜 되는 것 같다. 그냥 무조건 많이 노출되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언밸런스 있는 관점? 뭐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뭐 소장님은 어떠세요? 예, 저는 이제 유통침해 쪽에서 마케팅 종류를 나누면은 이제 약간 예, 제가 휴식 시간에 잠깐 마이크를 껐는데, 네, 죄송합니다. 유통 쪽에서 나누면 이제 뭐 제품에 대한 기획 판매, 유통에 대한 그 마케팅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홍보 얘기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온라인 쪽에서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한테 아까 이제 박성혁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부분에서 이제 비용에 대한 그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하시냐면 온라인에서 판매될 때는 온라인 판매 수수로만 생각하세요. 그럼 보통 한 이제 20에서 25%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오프라인 하면은 뭐 사람 써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홈쇼핑만 하더라도 뭐 평균적으로 35%에서 40%를 내니까요. 그럼 그 간단하게 홈쇼핑하고 온라인만 해도 반값이잖아요. 20%만 생각하셨고, 야, 이 비용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가격 꺾어도 돼. 마케팅 더 써도 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윤 많이 까지는 거죠. 예. 그죠? 그러니까 정신없이 팔고 돌이켜보니까 남는 돈 없는 거고 이런 그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땡땡 뭐 2시간 만에 오는 그 번개맨 그 유통에 또 집중을 하시던 분들은 또 어떻게 되냐면 특히 그 언택트 시대 코로나 시대로 해서 그 이제 그 쿠 거기에 너무 집중도가 높아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쿠 같은 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만약에 얘를 제가 이제 그 1,000원에 이제 그 빨리 오는 2개 그 2시간 안에 거기다가 입고를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1,000원에.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그 11
뭐 11번 동네에서 사는 애들이라든가 뭐 어디 거기다 이렇게 똑같이 쳐놓으면 하면 그걸 보고 자동으로 얘는 제 허락도 없이 가격이 더 꺾어지는 그런 그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조금 겪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부분에서 가격 정책, 저는 이제 그 대표님들이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게 마케팅에서 지금 이제 온라인 쪽에서는 가격 정책을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마케팅에서 가격 이론을 하시는 이제 이론가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제품이 안 팔리고 이러면 가격이 비싸서 안 팔린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두 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볼펜이 1,000원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다가 딱 어디 갔더니 이게 30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럼 딱 사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아싸 득템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걸 300원에 샀어. 근데 이걸 1,000원인 걸 모르고 하시다가 길거리 가시다가 이걸 2,000원 주고 사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고 이걸 1,000원짜리 내가 2,000원 사면 억울해서 속은 끓는데 창피해서 이제 또 호객님 됐어 이렇게 하고 창피해서 말도 못 하는데 실제로 생각하면 뭐냐면요. 사람들이요. 아무리 싸게 산 거나 아무리 비싸게 산 거나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온라인에서 아마 내가 어떤 걸 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막 가슴 조아리면서 막 여러 번 가격 검색하고 이걸 살까 말까 막 비교하다가 막상 사고 나면요. 가격 다시 검색하는 사람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쇼핑몰마다 보면은 고객들이 분명히 이쪽 몰이 1,000원인가 얼마 더 비싼데도 이렇게 잘 이동들 잘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가격은 마진율 대비 내 이윤이 얼마나 남는지 그걸 잘 책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제품의 본질입니다. 예. 아까 이제 300원 주고 사서 좋더라도 이 품질이 나쁘면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고, 예. 그 비싸게 주고 사서 역시 비싸게 주고 샀는데 나 호객 됐어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품질은 양보하지 마시고 가격은 그 마케팅 전략에서 정말 처음부터 세워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조금 얘기해드리면은 제발 그 마지막 유통 채널의 마진율만 보고 판가를 정하시면 안 돼요. 예. 그 쉽게 생각해서 제가 이거를 그냥 온라인에서만 판매가 됐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오냐면 누가 찾아와요. 날 좀 주면 안 되겠냐. 내가 좀 팔아보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온라인 마진율만 생각하니까 이 사람한테 줄 마진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그 더 못 가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얘기해드리는 게 그러면 가격 어떻게 책정하면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일반 소비재 상품을 할 때 물론 품목마다 좀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한 최소 4배수 이상은 남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가 곱하기 원가라는 건 뭐냐면 대표님들이 제조하셔갖고 내 그 창고에 물건이 들어온 경우부터 곱하기 4배는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 하시면 그렇게나 많이 4배에서 5배에서 제품이 나온다는 얘기 많이 남겨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다 이렇게 따지시면 틀려요. 예. 네. 왜냐면 쉽게 말씀하시면 목 좋은데 대리점 내시려면은 권리금에다가 뭐 네. 저기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발 그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님들이 이상하게 그 어떤 제품을 만들고 이런 그 기술 장인들에서 되게 고집스럽고 되게 강인하시다가 가격 얘기만 나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그러시면 또 안 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3배수만 돼도 이익이 남거든요.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소량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정도 마진이 안 나오면 솔직히 유통해서 남는 게 없는 거죠. 앞으로 팔아서 뒤로 다 까져버리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4배수 5배수는 나와야 기본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고 AS도 해줘야 돼, 반품도 받아줘야 돼, 뭐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 저희 또 후딱 또 시간이 지나네요. 그럼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가격도 말씀 주셨고 또 이제 온라인 어드버타이즈먼트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약간 한정을 좀 시킬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약간 이게 지금 너무 되게 마케팅이 큰 범위라서, 그러니까 약간 프로덕트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래서 흔히들 사실 제 생각에는 여기 보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약간 홍보 차원의 마케팅을 많이 보시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약간 좀 해서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제품은 다 있고 이제 유통이 이제 얼추 사실 결정이 사실 유통도 되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유통처를 찾으면 그게 사실 마케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홍보를 할 때 이게 뭐 이제 오프라인으로 홍보를 하든 온라인 홍보를 하든 약간 그런 홍보를 하게 될 때 좀 가장 좀 주안점을 두거나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좀 어떤 거가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기업분들한테 홍보에서 말씀드리는 게 네. 뭐냐면요. 질보단 양으로 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질보다 양이요? 예, 그게 뭐냐면 그 잘 만든 거, 네. 예, 멋진 동영상 홍보물 이런 것보다도 꾸준하게 매일 SNS 채널에 올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요즘 이제 온라인 SNS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네. 컴퓨터는요 질적 평가를 못 합니다. 네. 두 개를 놓고 얘가 정말 슬픈 거야, 얘는 네. 기쁜 거야, 이 평가를 본인은 못 내리거든요. 그 수치를 보고서 네네.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서 얘네들이 평가를 내릴 뿐이지. 네. 그래서 SNS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잘 만든 걸 하루에 한 달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네. 약간 서툴더라도 매일 올리는 게 그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컴퓨터는 그런 걸 보고선 아 이게 좋은 거구나, 중요한 거구나, 네네. 이렇게 또 판단을 내리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제조업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전통적인 방법이 마케팅 홍보 방법이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해드려요. 지마켓이나 11번가 같은 공짜 채널들을 활용하시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 지마켓에 포크레인이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포크레인이요? 그게 거기서 나갑니까? 얘기를 해요. 근데 전 얘기를 하거든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총무처 직원들이 어떤 목적이든 포크레인을 산다고 하면 뭘 받냐면 물가 정보라든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 네. 오프라인 스테를 했는데, 지금 그 직원들이 뭘 찾을까요? 어디서 정보를 찾을까요? 온라인에서. 포털 그죠? 그런 데서 찾거든요. 그러면 그 포털의 기준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얘네들도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올라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걔네들이 밀고 있는 쇼핑 채널, 돈 받고 있는 이게 먼저 올라가져요. 그 다음에 뉴스나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이런 오픈마켓에다가 그 포크레인을 올려놓으면 어떤 부분이 생기면 걔가 탑으로 가요. 밑에 뉴스에는 수출 근접다 뭐 포크레인 얼마 이런 기사가 밑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돈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기술서를 들어가면 그걸 보고선 바로 거기서 온라인에서 결제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네네. 그 안에 제품 사용 설명하시고 충분히 그러면 다 어떻게 다 전화 걸어서 물어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연락할 수 있는 그 채널만 남겨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냥 무료로 홍보하면서 네. 찾을 수 있는 그런 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네. 혹시 더.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말씀하신 게 결국은 이제 유통 채널에 대한 얘기니까 네네. 홍보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하고 좀 다르게 한 20년 전만 해도 그냥 주구장창 지상파 KBS, MBC, SBS만 보면 뭐 그냥 끝나는 상황이었고, 야 TV 광고가 짱이야 다 이러던 때가 있고, 마케팅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지상파에다 때리는 게 짱입니다. 이 얘기 정말 많이 나왔던, 불과 한 5년 전에도 그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바뀌어서 그 광고비를 누가 다 흡수하냐? 유튜브가 다 쓸어가고 있고 페이스북이 쓸어가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페이스북에 같은 광고를 볼 것 같고 뭐 여러 번 볼 수도 있는데, 저만 하더라도 페이스북을 많이 쓰니까 같은 거 광고를 3번째 보고 있으면 5번째 보고 있으면 10번째 보고 있으면 질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보니까 비모사, 그러니까 그 광고 많이 하는 회사는 영상을 뭐 60몇 개인가? 몇십 개를 만들어서 던진 다음에 반응률 제일 좋은 것만 놔두고 다 버린대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쓰시는 데도 있고, 왜냐면 어떤 광고가 좋아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가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준비하는 데도 있고, 뭐 신발 메이커는 이렇게 사이트가 뜨길래 아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몇 개를 확인해 봤는데 사이트 링크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웹 주소가 틀리더라고요. 에? 그랬더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런 웹 홈페이지가 되게 단순한 페이지인데 몇십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사가 있고 앞에다가 그 자사몰을 팔 수 있는 프로모션 페이지들을 몇십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네들이. 그리고 그걸 가지고 때에 따라서 링크를 다 다르게 해가지고 파는 이런 전략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온라인 시대로 갔고 과거의 오프라인 시대의 마케팅 방법이 잘 먹히지 않는다. 광고에서도 헤매고 있고 지상파도 했으면 그거에 맞게끔 홍보 전략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자사몰로 갈 거냐, 유통을 태울 거냐, 뭐 홍보를 통해서 판매를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점은 본인이 정하셔야 된다. 그걸 못 정하시면 뭐 유사님도 비슷하겠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거죠. 저는 몰라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는 제품도 마찬가지면 제품 개발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걸 도와주겠습니까? 그죠? 유통도 똑같아요. 그럼 뭘 하실지는 정책을 세워 갖고 오셔야 되는데, 모르겠으니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분이 진짜 많으세요. 그러면 진짜 못 도와드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좀 해보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이제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그 대표님들이 중요시 생각했던 게, 우리 제품이 추구하는 본질은 명확하게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물성, 우리 제품의 특성이 됐던. 그다음에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고객은 그냥 고객이 남자인데 여자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고객, 우리 걸 진짜 살 수 있는 그 구매 고객은 누군지, 그다음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팔려는 팔로 유통해서 이런 부분 같은 본질적인 부분들은 명확하게 대표님들이 지정을 해놓고 진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얘기 박성현 대표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또 하나 또 팁을 좀 드리면 그 홍보를 어차피 이제 그 비용들이 많지 않으시다 보니까 이제 뭐 그 디자인 외주나 이런 부분들을 맡기시는데 디자이너나 홍보 기획사들하고 만났을 때는 절대로 말로 하시면 안 돼요. 말로 하시면 정말 그 배가 산으로 가는 디자인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어떤 그 잘된 그 예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사례로 들어가면서 얘기를 풀어가시는 게 홍보 마케팅에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미장원 갔는데 막 머리를 막 이렇게 막 잘라달라고 하지 말고 옛날에 잘 잘랐을 때 머리 하나 딱 보고 사진 주고 이대로 해주세요. 이게 더 편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면 미장원에 그래 왜 그 사진들이 많겠습니까? 그죠? 이 남자처럼 해주세요. 이분처럼 해주세요. 이걸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시만 들어도 저쪽 얘기가 훨씬 편한데 그냥 제로 베이스로 들고 오시면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가 난감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유사 제품을 갖고 오셔서 얘는 이렇게 팔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10% 더 팔 겁니다. 우리는 얘네보다 10% 싸게 팔 거예요. 그걸 갖춰서 해주세요. 예산 얼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도 없지, 제품 타겟팅도 없지. 이러면 이제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담을 해드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제 그 저희 스타트업이나 이제 기업들이 이제 자기 서비스나 아니면 이제 제품이 있어요. 제품이라고 하면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홍보를 진행하는 그 약간 플로우라고나 할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과정에서 약간 알고리즘 같은 게 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 보면 이거를 봤을 때 이거이면 이거하고 이거 사실 이런 알고리즘처럼 내가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을 결정하는 그런 약간 플로우라고나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거를 잘 그 마케팅 방법으로 도달하는지 그런 약간 힌트 같은 건 좀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찾으세요. 그러니까 막 비법이 있을 거다. 이런 비법을 있을 내가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정말 수많은 그 제품들이 나왔고 그것들이 성공한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따라한 뭐 이런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방식들이. 제가요. 전 진짜 많이 봤는데요. 비법 없습니다. 비법이 없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식당에 가서 갈비탕 먹는데 A랑 갈비탕하고 B랑 갈비탕하고 C랑 갈비탕 집이 있는데 이 집만 잘 돼. 모르겠거든요. 뭐 어떤 사람이 이게 맛있다 그러는데 그 집이 맛이 좋아서 잘 파는 건지 부동산이 좋아서 잘 되는 건지 솔직히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그분이 그냥 주장하는 거죠. 우리는 국물이 맛있어. 우리는 뭐 5시간 뺀 국물이 핵심이야. 근데 실은 알고 봤더니 점심 장사하는 데고 주변에 직장이 많아서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분이 주장하는 거 실제 본질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읽고 오셔가지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고 막 얘기하시는데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있어서 저는 그런 룰이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제품하고 가장 유사한 게 뭐냐 혹은 이종에 있는 게 뭐냐 뭔가를 들고 와서 얘기를 시작을 해야 그나마도 그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이걸 프롬 스크래치부터 알려주세요 그러면 뭐란 얘기 나오냐면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 차라리 제가 하고 말겠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뭔가 기준점은 본인 대표님들께서 정하셔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속성반 많이 원하시죠. 토익 정규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성반 없습니까? 그것도 또 목표도 또 정해주잖아요. 600점, 700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박성현 대표님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 마케팅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정도가 그러니까 원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왜냐면 누구한테 어떻게 주어진다고 해서 그거를 100%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지표 그러니까 뭐 기준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제가 하나 좀 드릴게요. 이제 그 유통 쪽 말고 이제 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 기획안으로. 그럼 플랫폼 사업에서 이제 그 보통 이제 수익 내는 걸 전 두 가지로 크게 나누거든요. 뭐냐면 수익 모델이 있느냐, 수수료나 이런 부분을 갖고 하는 부분이 있냐.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회원 수를 확보를 해서 이제 그런 그 외형, 그 자산 가치가 이제 높은 그렇게 평가받는 곳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플랫폼에서 저는 얘기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 대표님들이 만약에 내가 이제 홍보 마케팅 효과를 보겠다 그러면 저는 얘기를 드리는 게 2달 안에
팔로워 수를 3,000명을 만드시는 거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기간이 긴 게 아니라 딱 목표를 세워서 내 제품 홍보했을 때는 2달 안에 3,000명을 만드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1,000명부터 내 제품에 고객들이 SNS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3,000명부터가 이제 마켓에 대한 기조가 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비즈니스 기초가 생기는 숫자가 얼마냐? 10,000명입니다. 10,000명부터는 비즈니스 기초를 닦으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팔로워 수가 10만 명이 되시면 매장 2-3개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수익 구조가 나옵니다. 아유, 10만 명 대박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돼요. 그 인스타요, 뭐 페북이나. 예, 인스타 아. 기준입니다. 어.